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타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 좀 안 좋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무릎 관절 앞쪽에 해당하는 근육인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이름 그대로 머리가 4개인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각각의 근육에 이름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퇴직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퇴직근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대퇴직근인데 시작점을 보시면 골반의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죠. 잠시만요. 다시 골반의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골반에 랜드마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랜드마크가 여기 ASIS인데 ASIS의 뜻이 안테리어, 슈페리어, 아일리악, 스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쪽, 위쪽에 어, 장골에 붙어 있는 가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엔테리어, 인페리어, 아일리악, 스파인 이렇게 불러서 슈페리어가 인페리어로 바뀌어서 아래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IIS에 붙어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이 어디서 끝나냐면 표시된 거는 여기서 끝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릎뼈 위쪽을 이렇게 경유를 합니다. 무, 무릎뼈 위쪽을 경유를 합니다. 경유를 해서 여기 밑에 보이는 슬개 인대를 통해서 경골 조면에 이렇게 붙어요. 자, 대퇴사두근은 전부 다 이 대퇴사두근 건을 통해서요. 슬개골을 경유해서 경골 저면에 모두 다 붙는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퇴직근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유일하게 다관절 근육으로서 사용이 돼요. 보시면 골반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무릎에도 붙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고관절의 굴곡을 장요근과 함께 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릎 관절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근섬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의 방향을 그리고 있죠. 모멘트파를 그려보면 회전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무릎 관절에 신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신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퇴직근은 고관절의 굴곡과 무릎에 신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위에 몸통 근육들에 비하면 아주 매우 쉬우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 칸을 지워서 외측 강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외측 광근은 말 그대로 바깥쪽에 있는 넓은 근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섬유의 방향이 이렇게 대각선 위쪽으로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퇴사두근의 전체적인 기능은 무릎을 신전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대퇴직근과 마찬가지로 같은 근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무릎의 신전을 만드는데 무릎의 신전을 만들면서 이 무릎뼈 슬개골을 근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가면 약간 바깥쪽과 위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내측 강근도 보겠습니다. 내측 강근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간의 안쪽으로 당기는 힘과 수직으로 당기는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외측 강근이 당연히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우리가 대퇴근막 장근이나 엉덩이 근육, 둔근들이 붙어서 어느 쪽에 붙죠? 맞아, 경골 이 밑에 붙게 되는데, 무릎뼈 싸고 있는 막에도 이렇게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깥으로 무릎을 당기는 힘 자체가 매우 세요. 그래서 이 힘이 너무 강해지면은 이쪽 관절면에서 무릎뼈가 너무 많이 닿아서 통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바깥으로 워낙에 잡아당긴 힘이 센 걸 우리 몸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잡아주는 인대 같은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 구조물들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잡아주기에는 당연히 이 내측강근이 그 힘을 감당하기가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측강근에는 섬유가 하나 더 있어요. 조금 더 수평 방향으로 누워 있는 사선 섬유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측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즉, 외측 강근과 내측 강근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이 무릎뼈가 좌나 우로 벗어나지 않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무릎 주변에 통증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약자로 말씀드리면 PFPS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혹은 원인이 다양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릎 주변에 일어난 통증들을 말하는데 오늘 중간감근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무릎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간감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퇴골에서 시작해서 경고 조면까지 붙어져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축을 신전의 기능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기능을 또 수행하냐면 우리 무릎은 관절랑 자체가 앞쪽은 조금 느슨하고 주름이 많이 져 있고 뒤쪽은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지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조금 더 팽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름이 많다는 건 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주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관절 사이에 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름들이나 관절 주변의 조직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중간간근의 역할이다. 부수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 주변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통증 위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무릎 위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퇴사두근의 건이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급격하게 많이 단축성 운동을 할 때 여기 위쪽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측으로 당기는 힘들이 너무 강해지면 즉 외측 강근과 내측 강근의 힘의 비율이 떨어지면 여기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그 나이가 들수록 내측 강근이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다 보면 외측 강근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더 강한 외측 강근이 수축을 훨씬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통증을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깥쪽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바깥쪽 통증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IT 밴드나 이 외측 강근이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일을 많이 했을 때 이쪽에 단축이 일어나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찰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무릎 밑에 쪽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히 인대에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세게 인대에도 생길 수 있고, 조금 얘를 걷어봐야겠네요. 보시면 이 무릎뼈 밑에 세게 인대가 마찰을 좀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방 패드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 지방 패드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 이 대퇴사두근이 신장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얘네가 압박을 느끼면서 마찰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밑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신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등산을 했다가 하산을 하실 때 우리가 체중을 앞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끔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대퇴사두근인데, 그런 경우나 우리가 스쿼트를 하다가 이쪽이 통증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으로 너무 강력하게 이제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아주면, 즉 우리가 내려갈 때, 무게를 들고 내려갈 때 무릎으로 너무 많이 받으면 이쪽에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담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혹시 여기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실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거위 발건이죠. 얘네 기능이 뭐였죠? 맞습니다. 경골의 내회전을 만드는 기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크시기 때문에 흉곽이 크거나 아니면 무릎이 약간 외반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경골이 외회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거위발건들에서 신장성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겠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퇴사두근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대퇴사두근 근육이 4개 있고, 대퇴직근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고관절의 굴곡도 만들어주는 대퇴사두근 중 유일한 다관절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3개의 근육은 우리 대퇴골에서 시작해서 어, 경골 조면에 붙기 때문에 무릎의 신전을 만들어내지만, 외측 강근과 내측 강근이 항상 힘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무릎의 통증이 안 생기고 우리가 신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양상들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어요. 선생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건데, 대퇴사두근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감속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한 근육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